정말 신기한 것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남자와 여자는 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감정 변화가요, 정말 같은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예 달라요. 여자는 헤어지고 나서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헤어지고 나서 바로 직후가 가장 힘듭니다. 대단히 감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 오는 상실감이 남자보다 더 강하게 오는 편이에요. 초반 일주일에서 한 2주일은요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요 식욕 자체가 줄어버릴 정도로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딱 한 달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요 조금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객관적이 된다는 건요 상대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안 되는지, 만나도 어차피 같은 이유로 헤어질 것인지, 이런 안 될 이유들이 대단히 뚜렷해져요. 그런데 이제 남자는 정반대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남자는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껴요. 자유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여자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손실보다 현실적인 손실이 얼마나 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헤어졌으니까 데이트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게 됐네,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자들은요 이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화가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우리가 좋든 안 좋든 헤어졌지만 이제는 안 좋은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서서히 떠오르게 되고, 아, 나에게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아, 그 사람이랑 있었을 때 정말 행복했구나 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기본적으로 후회하는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저도 남자지만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요, 약간의 자만심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이 되게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에게 또 좋은 사람이 올 거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오만함, 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더 잘된 모습 보여주고 만다, 네, 이런 일종의 귀여운 복수 심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이게 내 뜻대로 되나요? 전혀요. 시간이 흘러가고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 만났던 여러분만한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때야 알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유튜브로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일단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 보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재회를 원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느껴지는 강한 상실감 때문에 두려워서 재회를 원하는 건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반면 남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가치를요 더 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황적으로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고, 남자의 입장에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워지고, 재회를 해도 여러분 자체가요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쯤 되면요 처음 헤어졌을 땐 여자가 더 재회를 원하는 상황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는 재회를 이제 원하는데 여자는 별로 재회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느끼는 이런 상황적으로 완전 반전된 경우들이 정말 꽤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알게 된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생각보다 조금 별로였다라는 걸요. 우선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별 후에도 가치를 느끼는 그런 여자는 기본적으로 후폭풍을 잘 만드는 여자거든요. 즉, 시간이 지날수록 여운이 남는다는 거죠. 막 바로 헤어지고 나서 아,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경우 남자들이 생각하는 경우는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드뭅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여운과 가치를 남기는 여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자, 우선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요, 대부분에 맞춰주는 연애, 그 사람이 하자고 하면 대부분 오케이 하는 그런 연애는요 매우 높은 확률로 후폭풍이 남지 않습니다. 당연히 잘해주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애에 있어서 다 맞춰주고 다 잘해주는 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기본값이 돼버립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 남자가 쓰레기고 나쁜 것보다요 원래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요 당연하게 되면 그걸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남자가 여러분이랑 사귀기 위해서 되게 오바를 해요. 아니 진짜 내가 생각을 해도 잘 못 지킬 그런 말들을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네. 물론 신뢰는 안 가겠죠. 근데 그걸 한 2달, 3달, 6달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자, 그럼 이쯤 되면요 당연히 우리는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이제 이쯤 되면요 머릿속에서 우리에 대한 도파민이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호구된 거 아니야? 연애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를 좀 알아봐주면 안 되나? 아니,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이가 없죠. 그냥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가 했잖아. 그리고 그걸 그냥 꾸준히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입장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잘 맞춰주는 거에는요 정말로 맞춰주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싸우는 건 싫으니까, 괜히 트러블 내기 싫으니까 억지로 상대방을 맞춰준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나의 배려를 알까요? No, 전혀요. 자, 이런 게 반복되면요 그냥 너는 나의 말을 그냥 듣는 사람이야. 우리가 헤어져도 내가 헤어짐을 이야기하지 너가 헤어짐을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은연중에 그게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이 마음의 기저 심리에 깔리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요 계속적으로 상대는 우리의 가치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올 거고, 당연하게 맞춰줄 거고, 모든 게 내 위주니까, 네,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요 연애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매우 중요해요. 맨날 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이놈 새끼가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역순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이별한 후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남자가 여운이 남는지를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고는 우리가 만남 과정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헤어진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감정의 곡선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어질 때는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어떤 사람이랑 헤어지더라도 절대 극단적인 감정 표현을 하지 마세요. 그 남자랑 헤어지는 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면 더 하지 마세요. 절대 극단적인 표현은 하지 마세요.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를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이해가 쉽게 한번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정에 휘둘린 극단적인 표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제발 나랑 헤어지지만 말아줘. 내가 진짜 다 바꿀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너 없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살고 싶지 않아. 제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또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행동들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상대방 집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기, 새벽에 수십 통의 전화나 문자 보내기, 너랑 헤어지면 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 같은 협박성 발언하기, 상대방 회사나 자주 가는 장소에서 기다리면서 우연을 가장하기, SNS에 파괴적인 행동이나 극단적인 글을 올리기. 또 이런 대화도 헤어짐 그 순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대화예요. 절대로요. 우리 추억들은 어떡할 거야? 그걸 다 버릴 수 있겠어? 나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이랑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하나하나 다 고칠게. 리스트를 다 적어줘. 너는 내 전부였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정말 극단적인 행동들과 말들은요, 무조건 여러분이랑 상대방을요 더 멀게 만들고 반드시 우리에겐 시간이 지나면요 후회와 부끄러움을 남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제 상대의 마음속에는 우리에 대한 생각들이 매우 강한 부정의 형태로 남게 된다는 거죠. 재회의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가 0%로 만드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태도 대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차분하고 성숙한 대화가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해하기 쉽게 한번 또 예시로 들어볼게요. 차분하고 성숙한 대화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내게 소중했어.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서로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모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 것 같아. 너와 함께한 추억들은 늘 감사하게 생각할 거야. 앞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서로 기억됐으면 좋겠어. 자,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마무리를 덤덤하게, 그러니까 마무리 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을 완전히 정리했다가 아니라 적어도 헤어짐 그 순간에는요 2부 전진, 그러니까 재회를 위해서는 1부 후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에게서 우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생겨나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헤어지는 이 시점에는요 깔끔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여기에 추가로 이런 말들을 해주면 상대방에게 더 미련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관계에서 배운 것들이 나는 정말 많았어. 너는 나한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어.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겠지만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게. 우리는 지금 헤어지지만 너의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겠다와 같은 느낌을 이야기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는 여운과 후폭풍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 헤어짐의 순간에서 우리가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남자의 머릿속에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는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씻겨버릴 시간을 반드시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설득해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그 사람에게 그럴 시간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또 시간을 준다고 가정을 하고 결국 또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갑자기 집에 가서 그냥 장문을 보내고 붙잡고 한 며칠 지났는데 어때 이렇게 먼저 추궁하는 것들, 그 행동들이 확률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걸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헤어짐 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실상, 그러니까 연애 과정 속에서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역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주목해주세요. 자,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착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멀어지고 적당한 거리를 둘 때 더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민지 씨의 사례를 들려드려볼게요. 자, 민지 씨는요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줬어요. 퇴근하고 피곤해도 보고 싶다는 말에 1시간 거리를 그냥 달려갔습니다. 주말에는 그리고 사실 자기도 조금 피곤한데 남자친구 일정에 대부분 맞춰줬어요. 근데 6개월 차쯤 되니까 남자친구가 연락도 뜸해지고 결국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수진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어요. 화요일, 목요일은 나 필라테스 가는 날이야. 미안하지만 그날은 약속을 못 잡아. 라고 선을 그었고요. 주말에도 이틀 중에 하루는 자기 개발이나 친구 만남으로 시간을 가졌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갑자기 만나자고 해도 오늘은 내가 일정이 있어서 조금 안 될 것 같아. 수요일에 보는 게 어때? 라고 자연스럽게 조율을 했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수진 씨의 남자친구가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대요. 내 여자친구는 자기 삶이 되게 확실해. 나도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돼. 라고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예요. 쉽게 말해서 가끔은 거절도 하고 가끔은 나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00% 맞춰주는 것보다 70% 정도만 맞춰주는 게 더 강한 애착을 형성한다는 게 학계에서는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요 hard to get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정말 이제 오래 가고 있는 그런 커플들 중에서도요,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준 커플들이 훨씬 더 오래 갔어요. 오빠 말이 다 맞아가 아니라 그건 내 생각이랑 조금 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우위를 가져가고 훨씬 더 그 관계가 더 건강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테크닉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존감과 자기 존중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연애 초반부터 여러분이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갑자기 변하려고 하면 그게 더 어색하거든요. hard to get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 100%를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삶의 중심을 가져가되 거기에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게, 스며들 수 있게 그렇게 연애를 하세요. 자,
자, 여러분 오늘요 제가 긴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나눴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처음이신 분들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채널에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제외에 성공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진짜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주에도요 8개월 만에 제외하신 분이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정말 길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처음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기다린 만큼, 그리고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요. 그리고 저조차 정말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별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요 1년 만에 재회를 해서 결혼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물론 모든 케이스가 재회로 이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체가 분명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 구체적인 재회 전략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 때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